1932년 2월 29일, 4명의 독일 조종사가 세계 일주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항공산업을 위한 기업과 시장을 찾고 수익성 있는 비즈니스 관계를 구축하고자 했어요. 비행사들은 육지와 해상 모두에서 이착륙할 수 있는 작은 비행기를 이용했습니다. 자신들의 여행이 흥미로운 모험으로 가득할 것이라고 기대할 뿐, 이 여행이 진정한 악몽이 될 것이라고는 그들 중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팀은 조종사 한스 버트람, 부조종사 톰, 정비사 아돌프 클라우스만, 그리고 카메라맨 알렉산더 본 라고리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카메라맨은 여정을 촬영하고 이후에 영화를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행의 첫 10주는 매우 성공적이었어요. 팀은 이탈리아에서 인도네시아까지 거의 전 세계의 거리를 비행했습니다. 4명의 팀원 모두가 함께 있던 마지막 경유지는 자카르타였어요. 이 시점에서 그들은 서로 헤어진 후 나중에 상하이에서 다시 만나기로 합의했습니다. 조종사 버트람과 정비사 클라우스만은 비행기에 남았습니다. 5월 13일 네덜란드 동인도 해군 비행장에서 비행기 엔진을 교체한 뒤 다음날 쿠팡시에 착륙해 연료를 재충전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시련이 시작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본 친숙한 세상이었어요. 버트람과 클라우스만은 호주로 날아갔습니다. 그들은 6시간 안에 830km를 여행할 계획을 세웠어요. 그날 밤은 그들이 평생 기억할 힘든 밤이 되었습니다. 자정이 넘었을 때였어요. 비행기는 티모르해의 상공을 날고 있었고 새벽에 착륙할 예정이었어요. 앞쪽에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고 비행기는 검고 사나운 폭풍 속으로 날아갔습니다. 번개와 폭우 그리고 강한 바람이 비행사들의 계획을 방해했어요. 비행기는 그런 조건에서 계속 날 수 없었고 한스 버트람은 즉시 착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목적지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서부 호주의 북부 지역에 착륙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온갖 현대식 항법 장비를 구비하고 있었지만 길을 잃고 말았어요. 그들은 위치의 정확한 좌표를 계산하면서 실수를 했습니다. 약 370km의 오차가 있었어요. 그들은 밀림의 울창한 숲속에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비상 착륙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경험 많은 여행자였고 비행기에는 약간의 연료가 있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식을 취하기로 했어요. 그때 나뭇가지들이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그 지역 발랑가라 부족 출신의 한 원주민이 덤불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이 낯선 방문객들을 만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각자의 언어로 몇 마디 말을 했지만 아무것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원주민은 떠났고 2명의 비행사는 새벽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두 사람은 다윈시를 향해 서쪽으로 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이륙했지만 곧 연료가 떨어졌어요. 다윈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고 다른 곳에 또 한 번 비상 착륙을 했습니다.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연료도 음식도 물도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했어요.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처음 착륙한 곳으로 다시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원주민 남자를 다시 찾아서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죠. 며칠이 지났어요. 배고픔과 갈증 그리고 견디기 힘든 열기가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상황이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것 같았지만 앞으로도 몇 차례의 고난이 더 남아 있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은 지쳐갔습니다. 그러다가 야생 파리떼와 마주쳤어요. 파리떼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파리들이 마치 그들을 잡아먹기라도 할 듯 공격을 했죠. 버트람과 클라우스만은 파리떼를 피하기 위해 달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 만을 헤엄쳐 건너야 했어요. 물속으로 뛰어들어 파리떼로부터 가까스로 탈출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악어 한 마리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무시무시한 포식자로부터 가까스로 탈출했습니다. 생존을 위해 싸우다가 옷과 신발을 잃었어요. 그들은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굶주리고 모기에 물린 그들은 원주민을 찾기 위해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몰랐어요. 하지만 비행기로 돌아가는 길은 알고 있었죠. 비행기 라디에이터에 남아있는 물을 생각하니 힘이 생겼습니다. 두 사람은 그곳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13일째 되는 날 비행기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라디에이터를 꺼내서 안에 들어있던 물을 다 마셨습니다.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해상으로 여행을 계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항공기에는 2개의 수상 비행기 부유 장치가 있었어요. 그중 하나를 떼어내서 칸으로 만들었습니다. 버트람과 클라우스만은 서쪽으로 항해했어요.
다행히 물살은 잔잔했습니다. 두 사람은 누군가를 찾을 거라고 확신하며 노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위치를 몰랐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배 한 척을 발견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살았어요. 배는 불과 약 450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버트람과 클라우스만은 소리치고 손을 흔들고 물을 두들겼지만 안타깝게도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그들은 배가 천천히 멀어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 후로 4일 밤낮을 물 위에서 보낸 후에야 해변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멜빌 섬에 도착했다고 생각했어요. 두 사람은 배를 두고 문명을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더위, 곤충, 정글뿐이었어요. 결국 다시 카누로 돌아갔죠. 카누는 손상돼서 일부를 잘라내야 했습니다. 이제 카누는 사용할 수 없었어요. 겨우 몇 미터밖에 움직이지 못하고 해안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버트람과 클라우스만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암석 절벽 아래에 숨어 악천후와 태양을 피했어요. 폭풍 때문에 착륙한 날로부터 39일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거의 모든 희망을 잃었지만 바로 그때 원주민 부족이 그들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음식과 물을 주면서 두 남자를 도왔습니다. 일주일 후 구조대가 도착했습니다. 알고 보니 60여 명이 실종된 조종사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수색팀은 거의 같은 경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그들은 비행기와 버트람의 손수건을 찾았어요. 버트람과 클라우스만이 조금만 더 비행기에 머물렀더라면 훨씬 일찍 구조되었을 것입니다. 39일 동안 버트람과 클라우스만은 뜨거운 정글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정말 악몽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한 호주 남자는 일부러 그들의 경험을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2017년 같은 지역 버트람과 클라우스만이 착륙한 바로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1932년에 갔던 경로를 따라 걷고 항해했어요. 그에겐 음식이나 물이 전혀 없었고 두 조종사가 갖고 있었던 것과 같은 장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경험한 것에서 자신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했어요. 그는 여행 전체를 카메라에 담았고 다큐멘터리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